단 5초. 인천공항 화장실 앞에서 본 그 5초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클레망스 르페브르, 에어프랑스 10년 경력 수석 승무원이에요. 마담 프로토콜이라는 별명답게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여자였죠. 한국, 그냥 일본 옆 작은 나라. 하룻밤 경유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한 젊은 남자를 본 순간 제가 멈춰섰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10년간 쌓아온 제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40개국을 다녔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은 한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에서 제 인생의 목적지가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평소처럼 매뉴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루틴이죠. 감정보다는 시스템, 사람보다는 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옆자리 신입 승무원 마리 샤를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예요. K드라마도 보고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리,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야. 하룻밤 자고 다음 항공편 타는 게 전부지. 마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문화적으로 인정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저 일본 모방국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선배님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마리의 질문에 저는 무심하게 답했어요. K-팝이랑 삼성?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차피 하루면 떠날 곳인데.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비슷하다고 여겼어요. 특히 한국은 가이드북도 들여다보지 않을 만큼 관심받기였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또 하나의 공항, 또 하나의 업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로봇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미소가 더 눈에 띄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제 차례가 왔을 때였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으며 말했어요. 봉주르, 마드무아젤 르페브르.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프랑스어로 인사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말입니다. 국제선 승무원 정보는 미리 확인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김정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심사관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파리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죠. 마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선배님, 사람들이 정말 차분하네요. 파리 공항이랑 너무 달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아 사람들의 특성이겠거니 했죠. 버스 기사분이 우리 짐을 실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봉주르, 호텔까지 편안히 가세요. 또 프랑스어였어요. 공항 심사관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까지. 저는 점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국어로 응대하는 걸까요? 기사님, 프랑스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마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자 기사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회사에서 기본 교육 받았어요. 외국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까지 시킨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환대를 위한 노력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로가 깨끗하고 건물들이 현대적이긴 했지만 그런 건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었을까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봤어요.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유 있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또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마드무아젤 르페브르, 어서 오세요.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방에 들어가서 마리와 이야기했어요. 마리, 이 나라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다들 프랑스어를 알까? 마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요.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준비.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분명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인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파리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는 진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먼저 나가라고 손짓하셨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이 외국인인 저희를 보자마자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건 한국 전통 죽이에요. 소화에 좋아서 아침에 드시면 좋을 거예요. 직원이 한 그릇씩 떠서 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까지 알려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리가 조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선배님,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관광업계 서비스 교육을 잘 받은 거겠지. 다 비즈니스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순한 비즈니스 서비스일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호텔을 나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들이 내리는 승객을 먼저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가 탔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싸우듯이 양보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 저거 봤어? 네, 신기해요. 한 명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양보하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육받아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문화구나. 한 역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노인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드리고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 안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 거리는 활기찼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밝은 조명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비앙분이, 어서 오세요. 프랑스어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어 하세요? 조금요. 프랑스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배웠어요. 어떤 제품 찾으세요? 직원은 제 피부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적합한 제품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단순히 비싼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맞는 걸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색깔이 마드무아젤께 잘 어울릴 거예요. 한번 발라보세요.
거울 앞에서 직접 발라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화장품을 살 때 이렇게 정성스러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파리의 백화점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색깔 많이 써요? 직원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자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화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판매원과 고객 관계가 아니라 진짜 대화였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마리가 말했어요. 선배님, 여기 직원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좀 의외네. 거리를 걸으면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공부 열심히 해. 저는 그 장면에 멈춰 섰어요. 1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그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마리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저런 건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든데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시민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마리가 삼겹살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호텔 근처 삼겹살집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저희가 놀라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 손님들 많이 와요. 어디서 오셨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옷 스타일이랑 걸음걸이가 달라요. 특히 프랑스 분들은 우아한 느낌이 나거든요. 사장님의 관찰력에 놀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단순히 외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직접 고기 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판 조절하는 법부터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구워서 상추에 싸드세요.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직접 상추쌈까지 싸서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맛있어요?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네, 처음 먹어봐요. 그럼 김치도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좀 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드세요. 사장님이 김치를 작게 잘라서 주면서 물도 미리 준비해 주었어요. 저희가 매워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가족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사장님이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입맛에 맞아요? 너무 맵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뭘요? 멀리서 왔는데 맛없으면 한국 생각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외국 손님 할인해드려요. 그리고 밖에 비 온다니까 우산 빌려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안 돼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나중에 한국 생각 안 좋게 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우산 2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호텔 갈 때 프런트에 맡겨놓으세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밖으로 나오니 정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지 않았다면 흠뻑 젖었을 거예요. 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장님이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전통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마리가 한국의 재래시장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 몰랐어요. 파리의 재래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길 안내도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왔어? 떡볶이 먹어봐. 윤말숙이라는 이름표를 단 할머니였어요.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도 프랑스 갈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는 떡볶이를 끓이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매운 거 못 먹을 거야. 덜 맵게 해줄게. 평소 떡볶이를 다시 끓이는 일은 없다면서도 저희를 위해 특별히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안 해줘. 근데 프랑스에서 왔다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네. 할머니의 정성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맛봐봐. 이제 괜찮지?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파리 음악학교 간대. 장학금 받아서. 그때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할머니의 딸 지혜 씨였어요. 엄마, 손님한테 또 자랑하시네요. 지혜 씨는 저희에게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봉주르. 저 내일 파리로 떠나요. 혹시 파리에서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러 곳을 추천해 드렸어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맛있는 카페, 몽마르트르 언덕의 예쁜 거리들, 그리고 음악학교 근처의 연습실 대여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 가는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게 언제였을까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며 말했어요. 우리 딸 파리에서 잘 부탁해. 외국에서 이런 마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통해 딸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낯선 외국인인 저희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면서 다른 상인분들도 만났어요. 모두들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어디서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할머니와 지혜 씨를 만난 후 저는 계속 그분들 생각이 났어요. 특히 할머니가 외국에서 이런 마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리와 이야기했어요. 마리, 할머니 말씀 들었지? 우리가 파리에서 지혜 씨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마음을 지혜 씨한테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했죠. 평소 제 성격과는 맞지 않는 감정이었거든요. 선배님도 변하셨네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마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2일 전만 해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더 아름다운 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경유지였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택시 기사분도 친절했어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천천히 운전해 주시면서 서울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가 남산타워고 저쪽이 한강이에요. 다음에 오시면 한강 야경도 꼭 보세요. 한국 어땠어요? 좋았어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외국분들이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시면 정말 기뻐요.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개인적인 친절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만났던 할머니와 지혜 씨가 저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어제 그 프랑스 아가씨들.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달려오셨어요. 지혜 씨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저희도 지금 파리로 떠나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작은 포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비행기에서 먹어. 우리 집에서 만든 김이야. 그리고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분들이 파리에서 도와주신다니까 잘 부탁드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말이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지혜 씨 파리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아가야들아.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딸 보내는 게 안심이 돼.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10년간 감정을 억눌러왔던 제가 말이에요. 할머니, 저희도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지혜 씨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전통 매듭 열쇠고리예요. 파리에서 한국 생각날 때 보세요.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약속했어요. 파리에서 지혜 씨를 잘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할머니께 안부 인사드리겠다고 말이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틀 전에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최순자라는 이름표를 단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어머, 프랑스 승무원님, 이제 돌아가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공항에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네, 이제 파리로 돌아가요. 한국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외국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저희도 외국 나가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때 친절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고마운지 알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자신도 외국에서 받은 친절을 기억하며 다른 외국인들에게 베푸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손님들 오시면 더 신경 써서 도와드려요. 우리나라 좋게 기억해 가시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열쇠고리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열쇠고리에는 태극기와 함께 작은 하트가 달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을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담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던 제가, 10년간 감정을 숨겨왔던 제가 공항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우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감동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좋은 추억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더 고맙죠. 다음에 또 오세요. 비행기에 올라 창문 너머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목적지가 되었어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 돌아가면 지혜 씨를 도와드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분들께 인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10년간 마담 프로토콜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기내에서 마리와 이야기했어요. 마리, 우리 파리 돌아가면 달라져야겠어. 한국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살아야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배님, 한국이 우리를 정말 많이 변화시켰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단 하루의 경유지였던 한국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지가 된 이야기였어요.